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은 급등,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은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장에서 실적에 대한 대표주는 바로 카페24였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무려 27% 급등한 건데요. 풀무원도 요즘 삼양식품 못지않습니다.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 시프트업의 경우에도 호실적에 해외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반면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기업들을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리콘2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도 살펴봤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시간외에서 하락이 그대로 이어지며 무려 22%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건 화장품 대장이라 우려했는데 그래도 중국 비중이 큰 기업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화장품 섹터 전체 센티에 미치는 영향은 덜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섹터를 떠나서 실적만으로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실적 오브 실적, 대장 오브 대장의 엔비디아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성적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각각 예측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다 상회하는 성적표를 거둔 건데요.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매출이 356억 달러로 예상치인 340달러보다 무려 전년비 100%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지금 당장이죠. 작년에 2024년도 4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2025년도 1분기 그리고 연간 매출이다라고 해서 우리 소위 가이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한 430억 달러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예상치가 420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 10억 달러 정도 높게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에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와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새벽에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 외 시장에서는 하락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낙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오는 어닝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의 어떤 발언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블랙웰, 결함에 대한 발열 이슈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 해결됐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저전력 반도체 또는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어떤 가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고 AI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좀 눈높이가 달라지겠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 발로 AI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딥시크라는 정확한 또 코멘트를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로서는 젠슨 황 CEO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밝히면서 AI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반응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목요일엔 빅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일단 실적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젠슨 황 CEO가 AI 관련된 이제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든지 부분별 매출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시간 외에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단
성장률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또 뭐 예상했던 부분에 우리가 대부분의 월가의 입장들도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그거를 좀 앞으로의 앞서서도 좀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문제화가 됐던 부분을 얼마만큼 잡았는가에 대한 여부들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줘야지 주가를 좀 상승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아예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지금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젠슨왕 CEO의 코멘트는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10%가 넘게 급등한 기업도 있었고요. HBM 라인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 그럼 오늘은 다 차익 실현으로 좀 나오리라 보십니까? 만약에 저는 특별한 좀 코멘트가 없다면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라고 네. 하면 차익 실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코멘트는 그래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뭐 발열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견조히 확인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온다 한다면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과는 또 좀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영향이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장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또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지금 캐펙스 투자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시장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오늘 차익 실현의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반도체 최근에 좀 밀리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시장의 해석과 수급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요즘에 워낙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우리가 보고 수급에 따른 좀 대응도 좀 기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또 갈수록 옵션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보면 SK하이닉스 물론 엔비디아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또 전력 효율을 높인 LPDDR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보라라는 분도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저전력 관련해서는 오늘 또 엔비디아 코멘트가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이것만 해도 벌써 양대장과 레거시 쪽 또 저전력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이진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키워드에 가장 무게를 실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CXL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또 다양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돼서 굉장히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또 반도체 안에서는 한동안 HBM 관련주들만 움직였다가 그게 좀 기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좀 더 넓혀보자.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좋았고 추세가 좋았고 거래량도 좀 많이 실린 심택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급등을. 네,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네. 일단은 거래량이 최근에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업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보시는 분들은 와 거래량이 2022년도까지도 정말 많게 유입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2000년대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좀 그러네요.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여전히 뭐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또 하나의 시장에서의 원하는 부분, 엔비디아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소캠 관련돼서 기판에 대한 수주가 또 이어질 수 있다,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실적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엔비디아의 협업도 이구안신 정책을 통해서 지금 IT 세트 수요라든지 지금 뭐 모바일 쪽 이쪽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재고에 대한 부분들, 감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심택의 실적을 또 앞당겨서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도 같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심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HBM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시세가 나오는 쪽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좀 추세를 탄 쪽이 더욱더 추가적인 시세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심택이란 기업을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심택 어제 10% 급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볼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저희가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요, 젠슨 CEO의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는 저희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VT도 어제 시간 외에서 장을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실리콘2가 무너져서 어제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받쳐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대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 기업 단의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차기 실적주가 있다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예전에는 화장품주들이 갑자기 북미 시장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쪽 아니면 꼭 대안이 없는 것처럼 네. 이야기가 나오다가 화장품은 무조건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 돼가 있었다가 작년에 중국 시장이 아니어도 미국 쪽에서 매출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 일본에서 일을 잘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K푸드, 뭐 K뷰티, K컬처 자체가 붐을 타면서 2024년도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성과로 되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한 3분기 정도부터 가면서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반기 때 거의 다 전체적으로 좋았다가 3분기부터 해서 갑자기 뭐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좀 실망스러운 실적들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주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3, 4분기까지는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와줬다고 한다면 이젠 시간이 좀 오래되고 극명하게 기업들마다 잘 해내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 또 경쟁자의 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의 의구심이 생기는 쪽은 확실히 좀 무섭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벤더사들이 추가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에 대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같이 작용이 된 것 같고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또 한번 느꼈던 건 외국에서는 저희 사촌 언니가 네. VT 리드샷 700을 네. 사고 싶다. 이번에 이모가 한국에 오셨는데 네. 이모를 통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밀접하게 접해 있는 곳에 사는 언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VT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리드샷이 세계적인 입소문을 탄 게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 좋은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 글로벌 시장 다각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저는 제닉이라는 종목도 좀 보고 있는데 잠정 실적은 발표가 이미 되었는데 네. 4분기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아마 오늘이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잠정치랑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다시 한번 또 이루어낸 그런 회사이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마스크팩이 바이오던스라는 마스크팩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세포라 입점 2월 달에 입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코스트코라든지 원래 우리나라들이 많이 화장품 입점해 있는 쪽을 통해서도 입소문을 통해서도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쪽에서도 지금 아마존에서
항상 1위 베스트셀러를 차지할 정도로 네. 저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선물을 받아서 써봤는데 최근에 네.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수면팩이다 보니까 아. 붙이고 그냥 잠들면 되는데 이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수분에 대한 그 보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른 회사들 ODM, OEM을 또 따낸다고 한다면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닉 최근에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좀 좋게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에서 뭐 횡보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탄력이 나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닉이라는 기업이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내는 네, 기업인가요? 만드는 OEM, ODM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마스크팩은 뭐 사계절로 계속해서 수분을 많이 챙기시니까 이 부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닉을 실적에 대한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셀트리온 실적도 괜찮았고 금리 인하 수혜도 기대되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투자한다면 항상 여쭤봤을 때 알테오젠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다른 뭐, 관심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알테오젠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알테오젠은 그냥 호흡을 길게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이 이번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펜트라가 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일단 4분기 자체로만 보면은 살짝은 아쉬울 맞아요. 수는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1년 내내로 봤을 때는 잘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5조 매출을 목표치를 잡으면서 시장에서 기대 심리를 확 끌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펜트라 앞으로 매출 1조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응을 이미 해놨다. 9개월 분치를 재고로 이미 미국에 보내놨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준 것 같고요. 또 이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게 좋은데도 못 가는 기업, 실적이 셀트리온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성장을 하는 매출로 봤을 때는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박스권에서 정말 못 간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안 가는 기업은 진짜 안 가라는 그런 네, 이미지를 한번 맞아요. 탈피시켜주는 그런 좀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기반한 베이스의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전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고개를 살짝씩 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을 저는 좀 관심 있게 항상 보고 있는데 뇌전증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매출이 이번에 잘 나왔지 잘 않아요? 나왔어요. 네. 매출이 잘 나왔는데 네. 또 2027년에 지금 1등은 아니거든요. 1등은 아닌데 1등 기업이 특허 만료가 또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2등 기업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특허 만료는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2027년에 또 신약이 나온다라고는 해요. 다른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는 2개의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기전이 살짝 다르다는 점, 아직까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독보적인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네. 당연히 처방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매출도 같이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사능 그 약에 대한 또 진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했다. 또 관세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도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뭐 계열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FDA를 받은 생산 시설을 이미 확보를 했다. 또 역시나 물량 자체를 미국으로 한 6개월분 정도는 넘겨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 바이오팜도 저는 좀 호흡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럼 조금 단기적으로 보다는 약간은 좀 긴 시계열에서 보자라는 입장에서 SK 바이오팜을 꼽아주셨습니다. 지난번 이조 본부장의 관심주이기도 아, 했는데 진짜요? 두 분은 떨어져 계신데도 여전히 잘 통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전증에 관련된 어떤 2위
2인자로서의 기대감 저희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부품주입니다. 와, 부품주를 섹터 내에서 점검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그날이 정말 많네요. 사실 부품주가 가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무거웠던 터라 투자하는데 손이 나가기 좀 않고 저희가 다른 출연자분께 질문 드렸을 때 굳이 다른 옵션이 많은데 완성차랑 부품주를 봐야 될까요? 라는 약간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또 한 발 늦으면 아쉽지 않습니까? 네. 부품주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품주 투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동차주는 완성차는 오히려 좀 현대 기아차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게 보자이지만 부품주들은 탄력이 지금 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L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SL뿐만 아니라 지금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S&T 모티브라든지 화신, 서현이화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군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결국에는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리게끔 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전체 자동차 중에서 지금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응집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 GM과 현대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도 GM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현대가 8위. 이게 두 회사가 뭉쳐서 생산 시설을 더 공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부품주들 중에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직접적인 수혜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SL이었어요. SL을 현대차 그리고 GM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맞아요. 또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SL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동안 실적 잘 나왔고 이번에도 현금 배당 1,200원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L이 서현이랑 화신도 있었는데 네. 추세가 최근에 SL이 가장 탄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SL은 저는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SL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SL은 어제도 저희가 마지막에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도 괜찮게 갔습니다. 근데 그 밖에 말씀해 주셨던 SL이나 서현이와 화신,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 중소형 주지만 그럼에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엘라바마랑 또 조지아에 공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종목은 같이 완성차 그룹 내에 있어서 좀 탄력이 덜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선 차라리 좀 별개의 기업에서 오히려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좀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L도 2조 본부장에 관심주였는데 예, 좋습니다. 2차 전지 그럼 두 분 의견 다를까요? 한번 볼까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가거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르게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약간 긍정적인 시각도 이제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셀 3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늦게 사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조금은 늦더라도 네.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 파동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이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 바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늦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만큼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늦게 좀 더 확인하고 탑승해도 늦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캐즘에 대한 부분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 딱히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떨어지면 떨어졌지 반등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딱 내가 2차 전지를 이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발생은 하진 않았고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는 로봇이랑 같이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동 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점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도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시세가 강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나마, 끝이 네. 없이 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훈풍이 과연 셀 3사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고 저항 돌파가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지금 있는 가격대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들어가도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매매를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실적이 잘 나왔던 PNT라던가 뭐 아모그린텍 아니면은 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 실적 기반해서 아니면 전고체 개별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호흡 길게 가실 분들은 뭐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당장 긴 추세로 상승 추세를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늦게 탑승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전체적인 회복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전고체 쪽 그렇다면 좀 삼성 SDI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PNT나 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와 또 조금은 다른 결이었어요. 2차 전지도 중심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차례인데요. 일단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발언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알고 있었던 바죠.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라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다시 또 말을 바꿨습니다. 한 달 유예 그리고 유럽연합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좀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원자재와 관련해서 구리 수입도 관세를 검토할 것이다 라면서 베네수엘라와는 기존에 있던 석유 교역 관련해서 합의를 폐기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더했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포인트는 원자재 쪽인 것 같아요. 광물 협정도 있고요. 어제 구리주들도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원자재 쪽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석유 쪽에서 베네수엘라와 협정을 합의를 좀 폐기한다라면 유가에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구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 좀 러프하게라도 대표님 생각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구리 쪽에 관심을 갖는 게 구리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좀 비슷하게 구리 관련주들이 시세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구 산업이 뭐 대장격으로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 어제 굉장히 추세를 이쁘게 좀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 관련돼서 저는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이슈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워낙 뭐 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또 트럼프 발언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발언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그렇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특히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너무 좀 시총 작은 종목들도 많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는 트레이딩이고 오늘 시장에서 무게를 하나만 좀 실어본다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반도체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네, 반도체에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고 한다면 그동안 갔던 종목군들이 한번 쉬어가는 템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쪽이나요?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도 살짝 분위기가 아. 좋아졌었는데 네. 그 수급이 이동해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방산과 조선 요즘에 생각보다 더 조정이 깊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종목군들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수급 이동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거라서 만약에 반도체 중에서 괜찮다 하면 아까 언급드린 뭐 심텍이라든지 TLB, 네오셈 이런 네. 탄력적인 종목들 추가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랑은 항상 변곡점에서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로봇에 대한 움직임을, 성장주를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반도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